이번에는 이제 KBO 삼연투? 리그 불펜 투수 이제 연투와 혹사와 관련돼서 참 이거는 영원한 논제일 것 같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사실 불펜 투수들의 연투와 삼연투 여기를 다루고자 했었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당시에 한화의 신인 정우주 선수가 8월 7일부터 9일 경기에서 이제 3경기 연속 등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유망주 투수들의 반복된 혹사 논란에 최근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투구수에 따른 의무 휴식을 부여하는 규정을 만들었을 정도로 야구 팬들도 이 연투와 혹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정우주 선수와 같이 어떤 신인급의 유망주 투수들이 불펜 투수로 자주 등판했을 때는 꾸준히 논란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현재 110여 경기가 넘어섰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각 구단들은 불펜 투수들을 어떻게 관리해오고 있는지 두 분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민철 위원님은 그냥 3연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그 3연투 3번 연속 등판을 한다. 이거에 상식에 대해서. 벗어난 기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에 벗어난 기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3연투까지는 허용 범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 정우주 선수 얘기를 살짝 할게요. 투구수의 관리 디테일이 필요하죠. 3연투면. 왜냐면 모르는 게 아닐 거예요. 몸 풀거나 그 안에서 뭐 워터볼이나 하는 이 데미지가 있잖아요. 네, 캐치볼만 그렇죠. 해도 데미지 그렇죠. 이게 용불용설 범위가 아니에요. 어깨는 사실은 워터볼만 해도 이게 피가 쏠리면서 데미지가 이제 생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3연투까지는 허용 범위 아니지만 여기서 투구수 관리 디테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우주의 3연투 과정을 저희들이 쭉 보잖아요. 저는 약간 이 비판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7점 이상 차이 나는 마지막 8월 9일에 40개 1.2이닝에 40개는 사실 저도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저도 사실 그 저도 기분이 좀 이해가 그것 안 때문에 갔거든요. 그렇고 그 앞에서 벌어진 투구수는 허용 범위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KBO 리그 뎁스가 그렇잖아요. 투수 뎁스가 LG처럼 그룹을 2개로 나눈다면 충분히 관리가 돼요. 하나이글스는 또 말씀드리잖아요. 역전승이 1위 팀이고 그다음에 다득점 팀이 아니고 그다음에 투수를 쓸 선수들만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순위는 놓치지 말아야 되고 있고. 근데 그렇죠. 정우주 선수 개인적으로 관점을 두고 신인 선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 8월 9일 이 3연투째 그 40개는 선뜻 이해가 안 갔다. 딱 그 제 얘기입니다. 깔끔하네요. 네네. 잘 빠져나갔지? 아니 좀 빠져나간 게 아니라 너무 딱 그 좋은 딱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깔끔하고 정말. 별명 미꾸라지야. 안 잡혀 잘. 안 추어탕 잡혀서. 좋아하신다. 너는 근데 컨디션 좋다. 항상 그래 쟤는. 두 분 다 컨디션이 좋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괜찮네요. 네. 네, 8월 25일 현재 불펜 연투 경기 관련 순위, 연투 순위 롯데, 두산, 한화, 기아, NC, SSG, 키움, LG, 삼성, KT고요. 3연투 탑5는 롯데, 키움, KT, NC, 두산입니다. 그리고 1.1이닝 이상의 멀티이닝 탑5는 NC, 롯데, 키움, 한화, SSG, 기아입니다. 올 시즌 불펜 투수들의 연투가 가장 많은 팀이 롯데 그리고 이어서 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롯데와 두산 모두 시즌 초반부터 투수 교체가 잦았던 팀으로 시즌 초반 자완 불펜 투수가 약했던 롯데는 원포인트로 정현수 선수와 송재영 선수를 많이 기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철원 선수도 좀 연투가 잦아진 상황이죠. 또 원포인트 형식으로 많이 투입된 정현수와 송재영 선수는 시즌 3연투 횟수에서도 정현수 선수가 7경기로 최다 1위에 올라 있습니다. 3연투 횟수 3경기 이상 5명 중에서 4명이 다 롯데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 일부 팬들은 이제 김태형 감독의 이 마운드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거죠. 최근에 좀 많잖아요. 왜냐하면 성적이 잘 나갈 때는 얘기가 없었는데 맞아요. 성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안 좋았던 저건 거를. 너무 뭐 당연한.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정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대학 졸업하고 2년 차의 선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투가 많은 게 과연 괜찮나? 이 선수의 몸 상태를 봤을 때 이거 혹사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정현수 선수는 네. 뭐
그 뭐 한이닝 아웃 카운트 3개를 맞는 투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 짧게 한 타자 그러면 저는 3연투는 저는 가능한 수치라고 아니 봐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네. 투구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맞아요. 그 정도면 3연투는요 네. 상식이 벗어나는 기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네. 정도면은. 네. 네. 그래서 지금 연투 상위 3팀, 팀 내 연투 최다 투수 우리가 이제 사실 이렇게 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정현수, 정철원, 김상수, 두산은 박치국, 이영하, 김택연, 한화는 박상원, 한승혁, 그다음에 조동욱 선수가 경기 좀 많은 경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제일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팀은 LG죠. 연경엽 감독은요. 네. 사실 전신팀에 있을 때도 음. 정말 의아할 정도로 한참 치고 나가야 되는데 주축 선수 휴식을 줘요. 엔트리를 맞아요. 빼서 조절을 한다든지. 근데 그런 면에서 연경 굉장히- 감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누가 봐도 급한 상황인데 그럴 때일수록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이런 어떤 대범함 이런 게 사실 연경엽 감독의 가치를 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성적도 낮지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김진성 선수랑 좀 통화를 길게 했었는데 김진성 선수는 연투와 이제 이런 3연투에 대한 부담이 없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올 시즌에 연경 감독을 찾아가서 나 3연투도 괜찮다. 괜찮으니까 제발 좀 올려달라라고 하는데도 연경 감독 안 된다. 절대 안 되고 혹시나 하는 부상 위험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네. 그 선수 훈련 패러다임을 바꾼 감독이 여러 분들이 있어요. 과거로 가자면 김인식 감독님도 당시에는 정말 우리 기성세대들은 또 뛰다가 그냥 지쳤잖아요. 근데 김인식 감독님은 사실 패러다임을 좀 바꿨죠. 훈련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그래도 기성 감독님 치고는 좀 획기적이었죠. 네. 그리고 근래 들어와서는 연경엽 감독이 그런 관리 영역을 어찌 보면 많이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구단들이 좋은 모델로 삼을 정도로 그만큼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럼요. 영역 네, 감독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시즌 작년이죠. 2024 시즌 연투와 멀티이닝 투구 경기에서 상위권에 올랐던 투수들의 올 시즌 성적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식 선수 작년에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였는데요. 2024 시즌 연투 1위였어요. 많이 나갔네요. 네, 75경기 멀티이닝 6위였고 경기 출전 4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표로 지금 보고 계실 텐데 2024 시즌과 2025년 지금 LG 트윈스 소속인데요. 경기 내용과 성적은 좀 차이가 큰 편입니다. 네. 그리고 장윤식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FA를 통해서 LG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에 LG 팬들 입장에서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프링 캠프부터 좀 부상으로 이탈을 했었고 또 후반기에 맞춰서 불펜에서 상승세를 이끌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피안타를 뭐 허용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좀 자주 보이고 있거든요. 단순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2024년 성적과 2025년 성적 봤을 땐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 후유증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곤란하고 근데 뭐 도표를 저렇게 세워놨으니 저는 이제 당연히 장현식이 셋업이기 때문에 저 WHIP를 이제 가장 먼저 보는데.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예요. 그리고 네. 장현식 선수를 만났을 때 뭐 장현식 선수가 가지고 있는 뭐 슬라이더라든지 뭐 스플리터 이 얘기는 안 하고 장현식 선수 본인도 포심에 대한 회전력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옆구리나 이런 부상이 있기 때문에 이 토크라고 그러죠. 이 회전에 영향이 생겨요. 그래서 올 시즌 약간 부침을 겪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을 찬바람 불고 가을 되면 네. 장현식 역할은 저는 뭐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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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던졌던 이유보다는 시즌을 앞두고 당한 부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네, 그게 네. 더 크다고 봐요. 네, 네. 장현식은. 네. 그리고 김상수 선수가 2024 시즌 연투 1위였습니다. 그리고 멀티이닝도 1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지금 댓글도 있는데 많이 던진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데미지는 생겨요. 그리고 네. 휴식의 기간도 절대값을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실 그 최근에는 시즌 끝나고 합동훈련 시간이 이제 과거와는 좀 달라서 네. 뭐 쉴 수 있는 뭐 기간은 충분한데 저도 경험상 200이닝을 던지고 그 다음 해는 정말 몸이 뭐라고 해야 되죠? 덜 유연해지죠. 그러니까 몸이 약간 그 경직화된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투수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24년도에 많이 던지면 25년도에는 네. 최대한 늦게 공을 던진다고. 늦게 던져요. 맞아요. 늦게 네. 약간 훈련을 몸을 늦게 되게 시작하고. 천천히 만들고
공을 되게 늦게 던지고 캐치볼 자체로. 네. 그리고 공을 최대한 적게 던지려고 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에서 오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미스라고 봐야 되나? 예, 그러니까 감독들은 그런 것들을 약간 이해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물어보니까 최근에 이게 보니까 이해 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감독도 뭐 팀의 관리자고 그리고 선수 개개인의 인격도 있고 하지만 이제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로스터니까 그러니까 투입시킬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요청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덜 됐을 때뭐 일종의 뭐 신뢰 때문에 선수들도 100% 세팅이 안 됐는데도 경기 참여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두산의 이병헌 선수 또 김택연 선수도 작년에 계속해서 이 연투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병헌 선수는 지금 퓨처스에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최근 경기를 살펴봤거든요. 퓨처스에서 7월 30일 그 하나전에 0.1이닝 4실점을 안 했고, 좋네. 네, 심각하네요. 네, 이병헌 그리고 선수는. 23일 LG전에서 1이닝 1패한테 이탈삼진을 하면서 조금 회복이 됐는데 지금 퓨처스 평균 자책점 6.15, 26.1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이병헌 선수는 좀 많이 좀 안타까워요. 이병헌 네. 선수는 제가 조성환 감독 대행한테 물어봤어요. 뭐 이병헌 선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팔이 안 넘어온대. 여기서 팔이 안 넘어온대.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병헌 선수 작년에 많은 경기를 던졌잖아요. 근데 이제 토미존 수술하고 수술하고 아마 이제 첫 복귀 해, 작년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그렇죠. 팬들이 그러니까 안타까워했죠. 네. 휴우증을 겪지 않는 선수도 있겠지만 휴우증을 겪는 선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럼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병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작년 그 많은 그 등판에 대한 휴우증을 올해 겪는다고 볼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내년 시즌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 시즌은 사실 요 수치로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팬분들도 내년 시즌에 그 회복해서 1년 정도 이상을 봐야 되거든요. 네. 내년 시즌부터 이제 봐야죠. 네. 네. 이제 김택연 선수 2024 시즌 멀티 이닝 9위였습니다. 김태균 선수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많이 얘기를 그렇죠. 우리가 해서 뭐 이 내용은 팬들이 더 또 잘 보실 것 같습니다. 2024 시즌 중반 마무리 보직을 꿰차면서 신인왕을 차지했던 김태균 선수였는데 올해 2년차 시즌을 감안하면 무난한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실점하는 경기들이 좀 많아졌어요. 블론 세이브가 8개로 리그 최다 단독 지금 1위거든요. 마무리로서 그렇죠. 3.6이면 확실히 많이 높죠. 많이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생소함에서 오는 위력도 무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신인이 들어와서 그 정도 볼 때리면 선배들도 놀라죠. 근데 노출, 그러니까 프로에서 왜 선수 생활 오래 하는 게 어렵냐? 노출이 지속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분석이 지속적으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리그에서 10년 이상 살아남는 게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잠시 그러니까 너무 화려했던 신인 다음에 부침을 겪는 경우에는 아마 타자들이 대한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첫 해보다는. 근데 그런 약간 효과 때문에 그런 거고 가지고 있는 스터프나 이런 거는 김태균 선수 좋아요. 좋아요. 예, 뭐 예. 155 뭐 쉽게 그렇죠. 쉽게 나오더라고요. 저 수치는 내년부터는 또 네. 많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KT의 박영현 또 김민수, 김민 선수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KT는 그동안 필승조 불펜 투수들의 과부하가 심한 팀으로 언급이 됐지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박영현 선수의 이제 제구가 흔들리면서 KT 불펜 투수들 혹사에도 관심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박영현 선수와 함께 많이 기용됐던 김민수 역시 이전 시즌 대비 활용도가 떨어진 시즌을 보내고 있고 SSG로 이적한 김민은 멀티이닝 투구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지금 시즌을 보내고 있거든요. 아마 표로 여러분 박영현 선수 작년에 연투 9위였고 멀티이닝 1위였고 구원이닝 3위였거든요. 또 김민수 선수는 작년에 멀티이닝 5위였고 김민 선수는 작년에 연투 9위 멀티이닝 3위였습니다. 네. 근데 저는 김태균 선수도 작년 무슨 OTT 뭐 프로그램 촬영할 때도 이대호 선수랑 저랑 약간 의견이 갈렸어요. 이대호 선수는 약간 이해하는 쪽으로 이승엽 감독을 이해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기억나요. 네. 저는 오케이 필승 카드지만 1이닝씩 가는 것과 1.2이닝 아웃카운트 3개 이상 차이는 큽니다. 왜냐면 이 피치 코스트라는 그 스트레스 지표는 이닝을 그 중간 상황에서 이닝을 끝내고 다음 이닝에 또 올라갈 때는
불펜들은 선발하고 달라서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 쓰고 다음 이닝을 또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그 관점으로 김태견의 뭐 이닝은 괜찮으나 아웃 카운트 3개 이상은 나는 좀 부정적이다 얘기를 했고 이대호 선수는 아니다. 그 이승엽 감독 입장에서는 가을 야구를 가려면 뭐 이해 범위이고 박영현 선수도 사실 신인 때부터 뭐 찾아봐야 되겠지만 1이닝씩보다 아웃 카운트 3개 이상이 좀 많았던 걸로 맞아요. 기억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굳이 우리가 그 영역을 얘기를 하자면 그런 점은 저는 눈에 좀 들어왔어요. 아웃 네. 카운트 3개 이상. 네. 전역 후에 지금 풀타임 2년차 시즌을 보내고 있는 조병현 선수는 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마무리 투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시즌을 최고죠. 보내고 있거든요. 네. 네, 세부 지표로만 보면 참 국가대표 마무리는 조병현 선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니까 2024년에는 또 73이닝을 던졌어요. 그런데 올해죠. 올해 2025년에 지금 현재 54.2이닝을 소화하고 있지만 평균 자책점도 그렇고 WHIP가 정말 예술이네. 어마하네요. 그렇죠. 지금은 뭐 제일 좋네. 네. 그리고 안타까운 선수입니다. 곽도규 선수, 기아 타이거즈 곽도규 선수 이제 지금 시즌 초반 팔꿈치 부상으로 다음 시즌에 기약하게 됐는데 작년에 많이 던졌죠. 네, 많이 던졌고 좀 제일 어떻게 보면 기아가 흔들리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죠. 곽도기 선수의 지금 이제 현재. 시즌 맞아요. 빨리 이제 네. 이제 아웃이 됐다는 이 부분이. 네. 그리고 이 두 선수는 세월을 거스르는 선수입니다. 네, 84년생의 노경은 선수와 85년생의 김진성 선수. 이 모든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선수들 이게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네. 간단한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은 거의 20년 차들이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요. 그러니까 노경과 김지성은 만약에 지난해 많이 던졌어. 그러면 내가 올해는 어떻게 겨울을 나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요 시기에 이렇게 공을 던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다. 경험치가 쌓여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네. 타짜들이에요. 맞아요. 얘네들은. 맞아요. 예, 얘네들은 그냥 냅둬도 돼요. 그러니까 전해 성적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떻게 몸을 만들고 어떻게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추앙 네. 받아야 돼요. 네. 추앙 받아야 되는 선수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 김진성 선수와 노경훈 선수가 성남중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1년 차잖아요. 네네네. 김진성 선수 말에 의하면 저 대방동에 있는 거? 네, 그래서 본인이 네. 노경훈 선수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잘한 거예요. 김진성한테 노경훈 선수는 그냥 완전 롤모델. 네. 내가 사우나에서 진성이 봤더니 탕 안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손을. 이게 불까봐. 와. 그게 작년 서울 시리즈 때 저는 이제 서울 시리즈 코칭 스텝이었고 LG 트윈스랑 호텔을 같이 하루 썼는데 사우나에서 딱 만났어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김현수가 제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현님. 아니 야, 후배가 일어나서 이렇게 가리고 안녕하세요 해야지. 근데 그리고 김현수 얘기를 살짝 하자면 네. 제가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잠이 없잖아요. 새벽 6시에 헬스클럽 갔더니 누가 데드리프트를 막 치고 있는 거야. 김현수. 여러분들 야구 오래 하거나 잘하는 선수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김진성 선수랑 통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뭐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일단 보강 운동. 그럼요. 자기가 후배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보강 운동은 그냥 자기의 야구 선수 생활을 저축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네. 멋지다. 그래서 그냥 이건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요. 숨 쉬듯이. 예. 그냥 따로 그러니까 김진성 선수가 있어 전 그게 궁금했어요. 그럼 원래 이렇게 보강 운동에 대해서 신경을 썼었냐라고 물어봤더니 LG 트윈스 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강 훈련에 대해서 그걸 가르쳐준 분은 김경태 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경태 코치는 자기 야구 인생에 엄청난 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1년 후배지만 노경훈 선수가 저렇게 SSG에서 끊임없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김진성 선수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했는데 나이를 먹으면 앞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너무 반갑대요. 그러겠죠. 네, 예. 그러니까 노경훈 선수한테는 오승환 선수가 있었듯이 그러니까 김진성 선수한테는 노경훈 선수가 이해간다. 정말 오랫동안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주기를 그래서 자기를 끌고 갔으면 자기도 보고 따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 이게 울컥하는데 이 지금 오후 2시 반이라 울 수도 없고. 야, 근데 뭐 시간에 맞게 오십니까? 왜냐면 낮에는 우는 거죠. 근데 훈훈하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팀에 이제 어떤 선배들이 있느냐도 맞아요. 이제 특히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선수들에게는 너무나도 사실 본보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본보기. 우리가 어떤 거를 배울 때 선배들이나 윗사람들이 말을 내서 배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하면서 몸에 익히는 경우가 훨씬 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왜냐면 결국에 나는 이 프로를 하면서 누나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성훈이 형한테 배우는 거 없니? 네? 많죠. 됐어. 드립. 야 네가 먼저 들어와야지. 아유. 그리고 네. 제가 그리고 이제 저기 한 병 더. 네, 뭐, 한 병 더. 한 병 더. 한 병 더. 곧발. 한 병 더. 그리고 김진선 선수가 또 하나 물어봤던 건 이제 최근 젊은 선수들의 연투나 또 연투를 거듭하면서 이제 혹사 이런 이야기 나왔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선수가 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인급의 선수가 연투를 많이 하는 건 분명히 데미지는 있을 거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프로의 경력이 쌓이면 자기가 몸 관리를 해야 되는 거를 그거는 프로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래요. 그러네요. 그렇게 된다면 3연툴에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은 좀 관리를 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마운드에서 뛰고 있는 많은 젊은 선수들이 이 김진성이나 노경훈 선수가 어떻게 이 몸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정미철 위원도 선수 때 베테랑이었을 때는 후배들이 다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그렇죠. 않았나요? 근데 네. 저도 사실 뭐 송진우라는 아, 대 그러니까. 선배님이 아, 제 옆에 있었고 이상군이라는 대 선배님 옆에 있어서 그걸 아까 저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좋은 본보기는 그러니까 사람은 저 TPO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그 환경에 가려면 그 시간과 장소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요소인데 저도 복이 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 좋은 선배들을 보고 배웠고 지금 이 노경훈 선수 또 김진성 선수도 어찌 보면 그 선수들의 타고난 복이 아닌가. 약간 야구의 고수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죠. 예.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은요, 아까 저희들이 거론을 해드렸다시피 수없이 많은 시간을 축적을 해서 몸 사용법을 제대로 아는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절대 표본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다룬 3연투나 이런 건 시기적인 게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아직까지 메카닉이라든지 체력적으로 다 세팅이 안 된 젊은 선수들이 전년도보다 많이 던지거나 이런 차가 크면 분명히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그건 관리자들이 다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네.